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마더텅에서 함께 지구과학을 공부하게 된 김은희 선생님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지구과학을 전체를 훑어볼 텐데요. 각각의 개념들마다, 중요 개념들마다 포인트들을 찍고 함께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개념을 완성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첫 번째 시간대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 판 구조론이 있죠. 그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 4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립되는 과정 첫 번째는 누구냐면 자, 대륙 이동설부터 시작이에요. 자, 펜으로 바꿔서 자, 대륙 이동설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베게너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 현재와 같은 지구의 현재와 같은 대륙이 만들어지기까지 맨 처음은 아니지 고생대 말 부분에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진 판게아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판게아 시절에서부터 점점 대륙들이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륙 이동설이죠. 자, 여기 글씨에도 마찬가지로 표에도 마찬가지로 자, 고생대 말에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발생을 했습니다. 평상 이전에는 고생대 말 전에는 뭐 성캄브리아대 뭐 이럴 때에는 좀 대륙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현재와는 다르지만 떨어져 있는 모습. 그러다가 고생대 말 때쯤 판게아처럼 이렇게 초대륙이 형성이 되었죠. 모든 대륙들이 다 뭉치게 됨으로써 초대륙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이 대륙이 유지가 되었냐면 중생대 초반까지 유지가 되다가 약 2억 년 전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멀어지기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륙이 존재했었는데 약 2억 년 전부터 분리가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의 분포를 갖게 되었다. 이게 베게너의 주장이에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증거들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자, 우리 문제 중에서 이 증거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서양 쪽 대륙의 해안선이 뭐 일치한다 이러는데 자,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남아메리카의 대륙 동해안 부분이요.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대륙 서해안 부분이요. 얘네 두 개를 서로 딱 겹쳐보면 서로가 아주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이 해안선들이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의 덩어리에서 떨어져서 이게 뭐 풍화 침식 작용은 있었겠죠. 하지만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떨어져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 대륙 이동설의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화석의 분포가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메소사우루스 화석의 산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인데 이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요. 남아메리카 부분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부분이 서로 겹쳐지게 되면 해안선과 겹쳐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소사우루스의 화석 분포가 전체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이 부근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살았을 때 이 부근에서 메소사우루스가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이것 이외에도 이제 대륙 전반적으로 많은 공룡들의 화석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빙하의 흔적이 연속적이다라고 하는데 자, 빙하의 흔적 여기 남극 부근이 그 빙하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륙들을 모두 다 초대륙의 형태로 모아보면 이 남극의 빙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열대나 열대 기후인 여기 인도 부근이요.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부근이요. 여기 부근이요. 그리고 여기 부근. 자, 이 부근들이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빙하의 흔적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극지방에서부터 이렇게 대륙이 이동을 해서 빙하의 흔적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질구조의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지질구조의 연속이 뭐냐면 이렇게 꼭 산맥들이 있다면 그 산맥이 끊어져서 각각의 산맥의 차지하고 있는 지질 구조가 있을 텐데 그 지질 구조가 끊어진 각각의 대륙에서 서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지금 고생대 말 습곡산맥 진한색
표시를 보게 되면 여기 북아메리카 부근, 그 다음에 유럽 부근이 있어요. 유럽 부근. 자, 이 유럽 부근과 북아메리카 부분이 서로 겹쳐졌을 때 지지, 스콕 산맥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네 가지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제시를 했죠. 하지만 이 대륙 이동설은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가 이제 증거는 확실하지만 이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베게너가 얘기한 이후로 홈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멘틀 대류설을 이야기를 해요. 멘틀 대류설은 말 그대로 멘틀이 있는데 지층 아래쪽에 멘틀이 존재하는데 이 멘틀이 빙글빙글 열에 의해서 열 변화에 의해서 대류를 한다. 그 결과 위쪽에 있는 지각들이 멘틀 위쪽에 있는 지각들이 대류의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이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베게너가 얘기한 대륙 이동설.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는 원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각 아래에 멘틀이 있었는데 이 멘틀이 열대류를 할 것이고 이 열대류에 의해서 위쪽에 멘틀 위쪽에 둥둥 떠 있는 대륙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을 설명했다는 게 바로 홈스가 주장한 멘틀 대류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멘틀 대류설이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열대류가 일어난 거 맞아요. 우리 방사선 동위 원소들이 지각 아래쪽에서부터 뿜어져서 붕괴되고 그 열이 막 뿜어져서 나와요. 지각의 내부 안쪽부터 지구의 안쪽부터 아주 강한 지구 내부 에너지들도 많이 나오게 됨으로써 열대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관측 장비가 부족했었죠. 땅을 뚫고 들어가서 걔네들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관측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대륙 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은 결과적인 지금의 현상에서 비춰봤을 때는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다 증거 불충분으로 혹은 이제 원동력 원동력 제시 불충분으로 인해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다음 단계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미리 땡겨서 얘기를 해보면 대륙 이동설 다음에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해저 확장설이에요. 해저에서 새로운 판들이 생성이 되고 그 결과 해저가 쫙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이제 대륙들이 이동을 하고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세 번째의 정의들이 성립이 되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판구조론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각각 네 가지의 정의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학설들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증거를 제시했을 때 이 증거들을 알고 계셔서 문제에 도입을 했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중에 베게너, 그 다음에 홈스의 대륙 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어렵지는 않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과학이 개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과학을 공부를 한 친구들은 짧게 공부를 했을 텐데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은 지구과학 2의 내용이 좀 끌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공부를 할 뿐더러 이제 우리 기출도 지구과학 2의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과학 2의 기출 문제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요.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우리 앞서서 이 그림을 가지고 대륙 이동설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해안선의 일치라던가 빙하의 분포라던가 아니면 여기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 메소사우루스라고 얘기를 하죠. 공룡 화석의 연속성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지로 갈게요. 1번 멀리 떨어져 있는 양쪽 대륙에서 발견되는 고생대 말 습곡산맥이요. 자, 이 습곡산맥의 분포의 연속성이 있다. 맞는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말의 장난을 치기 위해서 이게 고생대 말이 아니라 뭐 중생대 말이라던가 신생대 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억 년 전부터 이 판게아가 떨어졌기 때문에 중생대 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 상태의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 대륙에 나타나는 빙하 퇴적층이요. 이 퇴적층의 분포의 연속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모아봤을 때 이제 남극 대륙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양쪽 대륙에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분포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다고 치고 자 해저 확장설의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되겠죠. 자 5번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 해안선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서로 붙였을 때 연속적으로 이제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된다. 유사하다라고 했죠.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또 다른 문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기본적인 문제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거들 혹은 뭐 기본적인 개념들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해저 확장설이라던가 아니면 멘틀 대류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맞는 말이어도 틀리다라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만 보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틀린 확률들이 높아지죠. 그래서 문제들을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자, 학생 A부터 한번 볼게요. 대륙에서 나타나는 빙하의 흔적 이거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죠. 맞는 말. 자, 학생 B 해안선이 유사해. 어디 해안선이냐면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유사해. 그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말. 자, 학생 C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양쪽의 대륙에서 메소사우루스 이것뿐만 아니라 공룡의 연속성이 존재해. 공룡 화석의 연속성이 존재해. 이것도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모두 다 증거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주 심플한 문제들이에요. 기본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개념 철저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4개의 학설들이 쭉 정립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순서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